네, 안녕하세요. 바둑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자녀는 왜 바둑을 꼭 배워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번 혼자서 주저리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둑은 뭔가요? 제가 장담컨대 이 지구에서 가장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운 두뇌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검증이 이미 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AI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바둑을 마지막으로 정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년이 채 안 됐죠. 10년이 채 안 됐고, 그리고 바둑은 오로지 두뇌만 사용하는 스포츠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 같은 경우는 두뇌도 써야 되지만 운동신경도 필요하죠.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도 두뇌도 사용을 해야 되지만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바둑에서 손을 사용하는 거는 두뇌가 명령하는 거를 그냥 갖다가 착수를 할 뿐이지 사실 손이 순발력이 필요한 종목은 전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순수 두뇌 스포츠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 가장 배우기 어렵고 배우기 복잡한 이 바둑이 단언컨대 이걸 배웠을 때 두뇌의 발달이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하나 나열하면은 사실 이미 뭐 서울대에서 옛날에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었고 또 조사를 했었죠. 프로기사들의 뇌 구조를 어, 수리력, 수학 판단하는 건 항상 수학에 관련된 부분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암기력, 암기는 뭐 일부러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일 좀 재밌게 생각하시는 복기. 예를 들면 제가 방금 전에 강의를 했던 바둑, 강의하면서 대국을 했던 건데요. 그냥 이런 거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뒀던 대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를 나열할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이거 바둑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좀 재밌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바둑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신기한 건 아니지만, 이걸 끝까지 다 놔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몰입하는 부분, 몰입에 대한 그 집중을 하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은 집중과 몰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했을 때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자녀께서도 뭐 유튜브를 시청할 때 만화 영화를 볼 때 뭔가 컨텐츠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몰입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뭐 만화책을 보면서 몰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패드를 보면서 몰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은 본인 스스로 몰입을 하는 힘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몰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둑 같은 경우에는 순수 자기 힘으로 몰입하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둑 교육할 때 네, 어머님들께서는 제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100%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바둑을 처음에 저희 학원에 시범 수업을 하러 와서 그 몰입하는 모습에 딱 아이들이 빠져들 때 어머님들께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바뀌셔서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네, 이렇게 등록해 주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시범 수업을 하면은 대부분 다 등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요. 그거는 지금 제가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몰입하는 힘을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은 몰입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때. 근데 그 몰입하는 능력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인생의 플러스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외적으로도 뭐 바둑에서 두뇌 쪽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이 있죠. 차분함도 길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 보면은 제가 홍콩에 오기 전에 근 20대 중반에 일하던 곳 중에 한 곳은 사실 제가 바둑 특성화 학교에서도 일을 했었거든요. 바둑 특성화 학교가 뭐냐면 그냥 일반 초등학교인데 거기에 바둑이 정식 과목까지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배워야 되는 교양 과목처럼 정규 시간에 배우게끔
들어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당시에는 삼본의 흥진초등학교가 그랬었고요. 꽤 유명했죠. 부천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던 학교는 안산의 청석초등학교라는 곳이 바둑 특성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둑 교육 쪽에서 재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사실 바둑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원래는 승부사를 꿈꿨지만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사실 바둑을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뀌어지고 좀 커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바둑을 좋은 점을 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특성화를 선택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둑 교육을 접목시키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게 꽤 오래되기도 했었고요. 교과서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는 없었지만 다른 흥진초등학교에서 제가 교과서를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바둑의 교육적인 효과는 굉장히 비전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장점이나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둑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모든 보드게임과 두뇌 스포츠는 그날 배워서 그날 두는 게 거의 가능하죠, 대부분. 근데 바둑은 이거를 제대로 두려고 하면 그걸 배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한 판을 두기까지도. 근데 그 맛을 알아갈수록 그 깊은 그 복잡함 때문에 오히려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자녀께서 꼭 배워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러면은 두뇌를 쓰는 게 어떤 부분에 좋냐라고 하면은 그 바둑을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두뇌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아니라서 제가 100% 바둑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홍콩에 오던 해인 2013년, 10년 전에 그때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했었거든요. 10명 정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남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홍콩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금도 홍콩에서 가끔씩 한국을 가면은 동창들을 만나곤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 못 간 지가 벌써 5년이 돼서, 네. 왜냐면 제 아들 출생도 2019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겹쳐서, 네. 못 간 지가 좀 오래됐죠. 처음으로. 아무튼, 네. 그때 모임을 가졌을 때 이제 옛날 지난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하고 얽혀있던 일은 뭐 너무 당연하게 제가 기억을 하는 거고, 예를 들면 A 친구랑 B 친구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얘네들이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잠깐 봤던, 그냥 옆에서 잠깐 봤던 거를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두 친구는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 그 10명 안에 있었던, 테두리 안에 있었던 그 친구들은 대부분 그 어떤 사건이라고 하면 기억이 없는데, 저는 그 친구들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둑하고 사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100%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뭐 지금 생각해봐도 5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유치원, 사실 저는 다 기억이 나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게 이제 제 가족만 해도 저처럼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사실 거의 없긴 해요. 뭐 제 부모님이나 누나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일을 기억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게 두뇌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바둑 공부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학교 공부를 하면은 저는 100%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프로기사를 하다가 실제로 고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프로기사를 꿈꾸다가 한 아주 늦은 나이에 중3 때 그때쯤 전환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도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네.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많고요. 네, 연구생 출신 중에서도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그것도 제 경험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두뇌를 좋은 쪽으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케바케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부분은 저는 그 바둑 배운 거 그런 집중력이나 이런 거를 그냥 책 읽는 데 많이 씁니다. 책 읽는 데 많이 써서 투자하는 데도 많이 좀 사용을 하고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쪽으로도.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바둑을 배워서 긍정적인 점이 정말 많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드리는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바둑 배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바둑 교육하시는 분들도 바둑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바둑을 너무 이기는 쪽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제가 홍콩에 오기 전에. 그렇게 되면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모델로 굉장히 잘 성공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태권도는 투기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때리는 걸 가르치지는 않죠. 이게 재밌는 점이죠. 네. 어머님들 마음에는 아이가 뛰어놀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예의를 배우고 강해지길 원하지만 누군가를 때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부분이 태권도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교육적인 모델로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세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한 예로 치면은 홍콩에서 한국 바둑 선생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콩에. 하지만 태권도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홍콩에. 근데 그건 홍콩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죠.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둑 교육하는 분들께서도 바둑의 긍정적인 부분을 잘 뽑아낼 수 있는 연구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길게 얘기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영상이 꽤 길었네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